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자료는 학생 원자료의 항목별 상세 지침과 기초집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 원자료 87개 항목 중에서 입력 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해당 항목과 관련 있는 기초집계 장표의 집계 기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기본 인적 정보를 조사하는 기본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코드와 본분교 코드 항목은 조사 대상 학교에 부여되어 있는 학교 코드와 본분교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학교 코드가 동일한 본분교 및 캠퍼스가 있다면 본분교 코드만 달리하여 입력하면 하나의 원자료로 작성하여 업로드가 가능하며 업로드 후에는 개별 학교로 분리되어 시스템에 구현됩니다. 단, 대학원은 학부와 원자료 서식이 다르므로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부설 대학원끼리는 학교 코드를 달리하여 입력하면 단일 원자료로 작성하여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학생 구분번호는 학번이 아닌 학교별 학생 원자료의 고유 키값으로 검증 단계에서 식별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입력이 필요합니다. 학생 구분번호는 조사회차별로 상이하게 또는 동일하게 작성 가능하며 분교, 캠퍼스, 부설대학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개인정보 항목이므로 원자료 등록 시 시스템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국적은 조사 프로그램 내 코드 관리 탭의 국가코드 검색에서 나라별 코드 확인이 가능하며 만일 학생이 이중국적 또는 무국적자일 경우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입학정보입니다. 입학 구분의 경우 신입학부터 별도 편입학까지 총 5개의 코드가 있습니다. 신입학 및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에는 각각 1번, 2번, 4번 코드를 입력합니다. 폐쇄 명령 또는 자진 폐교된 대학에서 자대학으로 정원에 특별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3번 특별 편입학을 입력합니다.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3학년 별도 편입학 정원에 의하여 별도 편입학한 경우에는 5번 별도 편입학으로 입력합니다. 입학 전형 항목은 바로 전 항목인 정원 내외 항목을 정원 내로 입력했는지 또는 정원 외로 입력했는지에 따라 선택 가능한 코드가 다릅니다. 정원 내 특별 전형 중 하나인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 103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력하며 그 외 정원 내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102 특별 전형으로 입력합니다. 정원 내 지역인재 전형을 특별 전형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입학 구분 코드가 특별 편입학인 학생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입학 연월일은 입학한 일자를 8자리로 입력하되 재입학생의 경우 최초 입학 연월일을 입력합니다. 재입학 연월일 항목에는 재입학 일자를 8자리로 입력하며 재입학 이력이 2번 이상인 경우 최근 재입학한 일자를 입력합니다. 2022년 1학기 신입생과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당시 학과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입학 구분이 신입학이면서 입학 연월일이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3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상반기 조사 대상 학과 정보와 일치해야 하고 3월 1일 전에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생은 2021년 하반기 표준 분류 학과 정보와 일치해야 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회차에 따른 학과 정보는 조사 프로그램의 코드 관리 탭의 조사 대상 학과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학년도부터 전문대학의 기술 석사 과정이 인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학생 원자료, 학과 특성 항목에 전문기술 석사 과정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학생의 입학 당시 학과 특성이 전문기술 석사 과정이라면 80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학 당시 학과 특성뿐 아니라 조사 기준일 당시 학과 특성, 학적 변동 시 소속 학과 특성에도 마찬가지로 80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대학원 원자료, 입학 당시 학과 정보 중에서 2-11 입학 당시 수업연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3-7 조사 기준일 당시 수업연한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학 당시 수업연한 항목은 학생의 과정 기준이 아닌 입학 당시 학과의 수업연한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학원의 경우 학과의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해당 학과의 최대 연한인 석박사 통합과정의 연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석사나 박사과정의 학생이라도 해당 학과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을 입력해야 합니다. 단과대학과 학과 항목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과대학과 학과 정보만 잘 입력해도 형식 검증 검출 건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 원자료에서 입학 당시, 조사 기준일 당시, 학적 변동 당시의 소속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의 코드와 이름, 그리고 교원 원자료에서 교원의 소속 단과대학과 소속 학과의 코드와 이름, 마지막으로 강좌 원자료에서 개설 단과대학 및 개설학과의 코드와 이름은 모두 지금 설명하는 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학과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기존 학과는 프로그램의 학과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과 목록에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의 코드와 이름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기초집계의 집계와 형식 검증은 코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단과대학명과 학과명은 원자료 제출 시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과대학명과 학과명은 선택 입력 항목으로 코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형식 검증에서 검출되지 않고 원자료 등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학과 목록에서 학과 코드가 비어있는 학과는 신규 학과로 지금까지 동일 학제에 해당 학과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학과가 없기 때문에 학과 코드도 부여되기 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과 코드가 없으므로 학과 코드 컬럼에 학과명을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신규 학과의 코드는 조사와 검증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발급됩니다. 신규 학과명에 간혹 가운데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운데점의 기호 종류가 다르면 동일한 학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는 학과관리 탭, 학과조회 메뉴에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시처럼 신규 학과는 학과 코드의 학과명을, 신규 단과대학은 단과대학 코드의 단과대학명을 입력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당시 직업구분 항목은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의 2022년 1학기, 신입학, 편입학, 특별 편입학, 별도 편입학한 경우 필수로 입력합니다. 다른 학제의 학생도 입력은 가능하며 입학 당시에 직업이 없었다면 무직인 98 코드로 입력합니다. 2022년 1학기에 신입학했거나 별도 편입학한 학생은 출신고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출신고교 학교명은 프로그램의 코드관리 탭, 고등학교 코드 검색에서 고등학교를 검색하여 코드로 입력합니다. 출신고교명이 변경되어 코드를 찾을 수 없다면 변경된 학교명으로 입력합니다. 학력인정 고등학교는 게시판의 자료실에 각종 코드표에서 확인 가능하며 리스트에서 학력인정 고등학교로 확인되면 지역별 학력인정 고등학교 코드로 입력합니다. 외국 고등학교는 ZF00, 북한 고등학교는 ZN00으로 입력합니다. 출신고교 졸업연도 항목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도를 입력합니다. 대학 입학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이기 때문에 2-4 입학연월일 항목의 연도와 비교하여 같거나 전의 연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학생의 생년월일과 비교하여 고등학교 졸업연도에 이상이 있어 보이는 경우 내용 검증이 검출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신 고등학교별로 출신고교 정보 항목들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예시로 키포인트에 상세하게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 또는 정원내 전형 중 전문대 졸업자, 4년제 졸업자, 북한이탈 주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또는 2+4 약학과정인 학생은 출신고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학 정보를 기초로 하여 집계되는 장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초 집계의 제목은 입학 현황으로 입학 당시 학과를 기준으로 하여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항목들 중에서 입학 구분이 신입학이거나 별도 편입학이고 입학연월일이 2022년 1월부터 3월인 학생을 정원 내외와 성별로 구분하여 입학 당시 학과를 기준으로 나누어 집계합니다.
입학 현황 기초 집계는 입학생의 학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전기 입학생에 대해 모두 집계를 하고 재적 정보의 등록금 납부 상태가 미납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약 재적 학생 현황 기초 집계에 1학년 재적 학생 수보다 입학생이 더 많으면 내용 검증이 검출되고 입학생보다 재적 중인 학생이 왜 더 적은지에 대한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사 기준일 당시의 학생 현황을 입력하는 재적 정보입니다. 먼저 학번은 대학에서 관리를 위해 입력하는 항목이나 원자료 등록 시 시스템에 전송되지는 않습니다. 학위과정생이 아닌 외국인 연수생도 학번이 있다면 입력은 가능합니다. 학적 상태 항목은 조사 기준일 당시의 학적을 입력합니다. 만약 조사 기준일 당일에 변경된 학적이 적용된다면 변경된 학적을 입력합니다. 단, 2022년 정기 졸업자의 학적 상태는 4번 졸업으로 입력합니다. 5번 학사학위 취득 이외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만 입력할 수 있으며 수료생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학위 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 입력합니다. 학석사 통합과정 항목은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해 1번 예로 입력합니다. 학석사 통합과정과 학석사 연계과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학석사 통합과정과 학석사 연계과정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먼저 둘은 근거법이 다르고 학석사 통합과정은 보통 신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학석사 연계과정은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2학년 또는 3학년 진입 시 선발합니다.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는 연계과정보다 통합과정이 대학원 과정 이수가 자유롭습니다. 학석사 통합과정인 학생은 보통 학부를 졸업하지 않고 자동으로 대학원에 진입하기 때문에 졸업에 절차가 없습니다. 학적 상태가 졸업인 학석사 통합과정 학생이 있다면 내용 검증에서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재적 정보의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 코드는 조사 기준일 당시의 학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과대학과 소속 학과 코드는 프로그램의 학과 관리 탭, 학과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학과 코드가 없는 신규 학과는 학과 코드 컬럼의 학과명을 텍스트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적 정보의 학과 정보인 3-4에서 10일까지의 항목은 이번 조사의 경우 2022년 상반기 대학 정보 공시 통합 입력 시스템 표준 분류 학과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4 약학과정 여부입니다. 기존의 소속 학과의 2+4 약학과정 여부 코드를 입력하였다면 이번 조사부터는 학생의 2+4 약학과정 여부 코드를 입력합니다. 2022년부터 2+4 약학과정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으므로 2022년 정기 신입생은 1, 예 코드 입력이 불가합니다. 단, 한시적 병행 조치에 의한 2+4 약학과정 편입생은 1, 예 코드 입력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과 대학의 조사 기준일 당시 수업 연한 항목은 조사 기준일 당시에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수업 연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학과 관리 탭의 학과 조회에서 학과 목록에 있는 대로 해당 학과의 수업 연한을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학생이 이수 중인 과정의 수업 연한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통계학과의 수업 연한이 4년일지라도 수업 연한이 2년인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의 원자료라면 조사 기준일 당시 수업 연한은 22년으로 입력합니다. 따라서 학과의 수업 연한과 다를 수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2-11 입학 당시 수업 연한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기준일 당시 학과 특성입니다. 2022년 상반기 조사부터 전문대학에 한해 조사 기준일 당시 학과 특성에 80 전문기술 석사과정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사 기준일 당시 학과 특성 외에 입학 당시 학과 특성 및 학적 변동 시 소속 학과 특성에도 전문기술 석사과정 코드가 추가되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학년 항목은 조사 기준일 당시 학년을 코드로 입력하면 되고 특수한 과정의 경우는 표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금 납부 상태 항목은 2022년 1학기 신입생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등록금 납부 상태가 미납인 신입생, 즉 등록하지 않은 신입생은 입학 현황 기초집계장표에서 입학생 수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학생 납입금이 없는 전액 장학금 수령자는 완납으로 입력하고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중에서 수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으로 입력합니다. 학적 상태와 등록 여부에 따른 등록금 납부 상태와 납부일자 입력 방법은 키포인트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기준일 당시의 이수학점, 영어 성적, 자격증 등 학칙에 명시된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졸업 요건 충족 여부를 예로 입력합니다. 따라서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은 예만, 1학년 학생은 아니오만 입력 가능합니다. 학점 신청 여부 항목은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수강 신청을 한 경우에 예로 입력합니다. 졸업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니오인 경우에는 아니오만 입력 가능합니다. 조사 기준일 현재 직업 구분은 조사 기준일 당시 학생의 직업 분류 코드를 입력하는 항목으로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만 필수 입력이나 다른 학제들도 입력은 가능합니다. 직업이 없다면 98번 무직 코드를 입력합니다. 재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집계되는 장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적 학생 현황 장표인데요. 이 기초 집계는 2022년 4월 1일 당시의 학적 상태에 따라 정원 내외와 성별로 구분하여 학년별로 각각 집계합니다. 재적 학생은 재학생과 휴학생과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수의 합입니다. 학생 현황 총괄과 연령별 학생 현황 기초 집계 장표와 수가 동일해야 하고 전회차 대비 재적 학생 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명 이상이고 증감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7% 이상인 경우에 내용 검증이 검출되어 그렇게 된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연령별 학생 현황 장표는 입학생, 재학생, 휴학생, 유예생, 졸업생, 편입생을 각각 성별과 연령별로 집계하는 장표입니다. 생년월일을 2022년 3월 1일 기준 연령으로 환산하여 집계하며 편입생은 산업대와 사이버대, 방통대만 집계합니다. 학부는 졸업생을 제외하고는 16세 이하인 경우, 졸업생은 19세 이하일 때, 대학원은 입학생, 재학생, 휴학생은 20세 이하인 경우, 졸업생은 23세 이하일 때 내용 검증이 검출됩니다. 해당 내용 검증이 검출되면 검출된 학생에 대해 생년월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잘못되었다면 학생 원자료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인 결과 이상 없는 데이터라면 내용 검증 사유를 선택지에서 고르거나 기타를 선택하고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학적 변동 정보는 학생이 입학한 이후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 발생한 학적 변동 사항을 역순으로 최대 4회 입력합니다. 4-1부터 4-12까지 학적 변동 유형, 학적 변동일, 학적 변동 사유, 학적 변동 시 소속 학과 정보를 한 묶음으로 하여 학적 변동 한 건마다 한 묶음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학생 원자료 서식에는 기본적으로 학적 변동 정보를 4번까지만 입력할 수 있는 컬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5회 이상의 학적 변동이 발생했다면 총괄관리 탭의 원자료 추가 입력 메뉴에서 별도로 학적 변동 정보를 입력합니다. 학적 변동이 5회 발생한 경우 4회를 제외하고 1회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5회 모두 원자료 추가 입력 메뉴에 입력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 재입학한 학생의 재입학 이전 학적 변동은 입력하지 않지만 해당 학생의 재입학 이전 학적 변동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존재한다면 입력해야 합니다. 4-1 학적 변동 유형 항목은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학교 편제 단위 조정으로 인한 소속 학과의 일괄 변경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적 변동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재적 정보의 학적 상태 항목에 입력한 내용과 가장 최근 학적 변동 유형은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적 상태가 휴학이라면 가장 최근 학적 변동 유형도 휴학이어야 하고 학적 상태가 재적이라면
가장 최근 학적 변동 유형도 제적이어야 합니다. 학위과정생이 아닌 외국 학생은 학적 변동 중 제적만 입력 가능하고 다른 학적 변동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학적 변동일은 학적 변동 유형에 입력한 학적 변동의 발생 일자를 8자리로 입력합니다. 학교의 학적 변동 행정처리상 학적 변동이 적용되는 일자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휴학 신청을 한 일자와 학교에서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일자, 그리고 휴학이 적용되는 일자가 다르다면 학적에서 휴학이 적용되는 일자를 학적 변동일로 입력합니다. 학적 변동 사유 항목은 학적 변동 유형에 따라 입력할 수 있는 사유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데 지침 또는 코드집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유가 다른 휴학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휴학으로 2건 입력해야 합니다. 학적 변동 시 학과정보는 학적 변동 시점에 대학정보 공시 표준분류 학과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학적 변동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 학과정보와 일치해야 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 학과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학적 변동 유형에 따라 학적 변동일과 소속 학과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학적 변동 일자는 학적 변동이 적용된 시점을 입력하고 휴학, 복학, 유급, 제적은 학적 변동이 일어난 시점에 학과 정보를 입력하되 전과의 경우에는 전과 직전에 학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2022년 3월 30일에 경영학과에서 통계학과로 전과했다면 학적 변동일은 2022-0330을 입력하고 학적 변동학과는 경영학과로 입력합니다. 학적 변동 정보를 집계하는 학적 변동 건수 기초 집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계 기준은 학적 변동일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간 안에 포함되는 학적 변동에 대하여 휴학, 복학, 재입학, 편입, 재적, 전과 건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학적 변동 소속 학과를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재입학과 편입의 경우는 입학 당시 소속 학과를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학적 변동 건수 기초 집계 장표의 상단을 보시면 원자료 집계, 기초 집계, 전회차 1개월, 이후회차 1개월이라고 하여 탭이 분리되어 있고 그것을 누르면 숫자가 변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기초 집계를 기본으로 하여 설명하면 2021년 9월의 학적 변동은 지난 하반기 조사에서 입력한 학생원 자료에서 끌어오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의 학적 변동은 이번 조사에서 입력한 학생원 자료에서 끌어와 합산하여 표시합니다. 많이 어려워하시는 회차별 집계 기준 정보 제공 관련해서는 키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휴학 집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학은 집계 기준일 내에 중복으로 발생하였을 때 한 건으로 집계합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조사에서 끌어오는 2021년 9월 동안의 휴학이 존재하고 이번 조사 원자료에서 끌어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휴학이 존재할 때는 2건으로 집계합니다. 단, 휴학 사유 중 군입대 휴학의 경우는 다른 휴학들과 중복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각각 한 건씩으로 집계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군입대 휴학과 어학연수 휴학이 발생했다면 2건으로 집계합니다. 학적 변동이 있었던 학생의 수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닌 학적 변동의 건수를 집계하는 장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회차별 집계 기준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조사를 수행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2022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입학 이후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의 학적 변동 사항을 원자료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집계에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건수를 세고 있는데 이는 학기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기초집계라는 탭을 만들었고
이번 조사의 기초집계 탭에서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의 학적 변동 건수를 집계합니다. 위에 4개의 탭이 존재하는 기초집계 장표는 학생 현황 총괄 장표 중에서 중도 탈락생 컬럼, 학적 변동 건수, 재적 사유별 재적 자수, 외국 학생 유치 현황 장표로 총 4개입니다. 이번 상반기 조사에서 원자료 집계 탭에서는 이번 원자료에 입력한 정보 중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건수가 집계됩니다. 기초집계 탭에서는 이번 회차에 입력한 원자료에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계한 건수와 2021년 하반기에 조사한 2021년 9월 동안 발생한 학적 변동 건수를 더하여 집계합니다. 전회차 1개월 탭에서는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조사한 2021년 9월 동안 발생한 학적 변동 건수가 집계되고 이후 회차 1개월 탭에서는 이번 상반기 조사 원자료에 입력한 2022년 3월의 학적 변동 건수가 집계됩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1년 9월의 학적 변동은 전회차 1개월,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 데이터이고 이번 상반기 조사에서 원자료에 입력한 학적 변동 중에서 원자료 집계 탭에서는 2021년 10월 전과 2022년 4월 1일의 학적 변동은 제외하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학적 변동만 집계합니다. 기초집계 탭에서 2021년 2학기의 학적 변동을 집계하기 위해서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학적 변동을 카운트해야 하는데 하반기에 입력한 2021년 9월의 학적 변동 건수를 끌어오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이번 상반기에 입력한 학적 변동 건수를 끌어옵니다. 결론적으로 그 두 조사의 값을 더하여 이번 조사의 기초집계 탭의 숫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회차 1개월은 2021년 하반기에 입력한 2021년 9월 학적 변동이고 이후 회차 1개월은 이번 상반기 조사에서 입력한 2022년 3월 학적 변동입니다. 따라서 기초집계 탭의 숫자는 원자료 집계에서 이후 회차 1개월을 뺀 값에 전회차 1개월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 재적 사유별 재적 자수 기초집계는 학적 변동 유형이 재적이고 학적 변동일이 집계 기준일 기간 안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해서 학적 변동 사유와 성별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학과는 학적 변동 당시 소속 학과 코드를 기준으로 나누어 집계합니다. 이 장표도 원자료 집계, 기초 집계, 전회차 1개월, 이후 회차 1개월 탭이 있고 학적 변동 건수와 같은 집계 기준일로 집계하여 보여줍니다. 재적 사유별 재적 자수 총계는 학생 현황 총괄 장표의 중도 탈락생 수 소개와 학적 변동 건수 장표의 재적수 소개와 동일합니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재적 자수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명 이상이거나 증감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상이면 내용 검증이 검출되며 숫자가 맞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맞다면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5번째로 교류 정보는 학점 교류, 교육과정 공동 운영, 해외 연수 등 다른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을 입력하는 항목들입니다. 먼저 학점 교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학교 간의 학점 교류 협약이 체결되어 일정 학기 동안 교류 학교의 정규 수업을 듣고 그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학점 교류 실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컨소시엄 참여대학 간 학점 교류 협약이 주관대학 회원대학 또는 회원대학 회원대학으로 체결되어 있다면 학점 교류 실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KCU 또는 OCU, 그 밖의 컨소시엄에서 대학 간 학점 교류 협약이 맺어져 있다면 학점 교류 실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학점 교류는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2개의 학점 교류가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정보를 한 번씩 총 2번 입력하면 됩니다. 학생 원자료 서식에는 2회까지만 입력 가능하고 만약 2021년 2학기의 학점 교류 실적이 3회 이상이라면 프로그램 총괄 관리 탭 원자료 추가 입력에서 총괄 담당자가 직접 원자료에 입력한 2회 자료와 함께 추가적인 실적까지 모두 입력하여 학점 교류 추가 입력 메뉴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 학위과정생이 다른 학교의 학점 교류에 참여한 파견 학생은
파견된 학교의 정보를 입력하고 타 학교 소속의 학생이 우리 학교로 유치된 것이라면 교류생의 원소속 학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조사기준일 당시 연수과정을 완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우리 대학에 없는 연수생은 원자료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이 2021년 2학기 동안 학점교류 실적이 있다면 학생 기본정보 8개와 학점교류 정보 4개만 입력하여 학점교류 실적에서 집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연수과정을 중도 포기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적하였다면 재적 연수생으로서 원자료 입력 대상입니다. 연수생의 조사 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학적 변동 정보의 재적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학점교류 정보는 2021년 2학기에 이루어진 것만 입력합니다.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 이루어진 교류 정보도 입력할 수 있으며 교류가 이루어진 학교의 국가코드와 학교 코드를 입력합니다. 국가코드는 프로그램의 코드 관리 탭, 국가코드 검색 메뉴에서, 학교 코드는 외국 학교 코드 검색이나 국내 학교 코드 검색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 학교 코드의 경우 상반기 조사 전에 정비가 되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고, 외국 학교 코드에 교류 학교의 코드가 없는 경우 외국 학교 코드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외국 학교 코드를 신청하기 전에 자료실에서 외국 학교 코드 신청 매뉴얼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 교류 시작일과 종료일은 연월일 형식에 맞춰 8자리로 입력하며 종료일은 시작일 이후 일자로 입력합니다. 기간이 2학기 이상 걸쳐 있다면 조사회차별로 반복 입력해야 각각의 실적으로 집계됩니다. 학점교류 시작일과 종료일 입력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학생 A의 학점교류 실적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학점교류 시작일과 종료일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만약 이번 상반기 조사에서 학점교류 시작일을 2021, 1001로 학점교류 종료일을 2022, 0430으로 그대로 입력한다면 국내외 학점교류 현황 기초집계에서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국내외 학점교류 현황 기초집계에서는 학점교류 시작일과 종료일이 둘 다 2021년 9월 1일 이후이고 2022년 3월 1일 이전이거나 학점교류 기간에 2021년 9월 1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집계되는데 이 집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입력 방법은 시작일을 2021, 1001, 종료일을 2022, 0228로 하여 중간에 기간을 끊어서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2021년 9월 1일과 2022년 3월 1일 사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도 2022년 1학기 실적으로 집계되기 원한다면 2022년 하반기 조사 때의 시작일을 2022, 0301, 종료일을 2022, 0430으로 하여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입력해야 합니다. 교류 현황의 학점 교류 정보를 입력하면 국내외 학점 교류 현황 기초집계에서 집계가 됩니다. 국가, 교류학교명별 숫자가 집계되며 집계 기준일은 학점 교류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2021년 9월 1일이 포함되거나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 사이에 학점교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집계됩니다. 파견 인원에는 우리 대학 소속의 학위과정생이 다른 대학에서 학점교류에 참여한 경우 카운트되고 유치 인원에는 타 대학 소속의 국내외 학점교류생의 정보가 집계됩니다. 앞서 학점교류 시작일, 종료일에서 설명드린 대로 2학기 이상에 걸쳐 학점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조사에서 집계될 수 있도록 조사 회차별 학생 원자료에 반복하여 입력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류정보 중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 대학과 학위과정의 교과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협약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외국 대학 소속 학생도 교육과정 공동 운영생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중 외국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유치한 학생은 외국 학생 정보도 교육과정 공동운영생으로서 입력해야 하고 국가와 학교명은 외국 학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외국 대학으로 파견된 학생이라면 국가와 학교명은 파견된 외국 학교의 정보를 입력하며 그중 외국인은 우리 학교의 학위과정생일 것이므로 외국 학생 정보를 학위과정생으로서 입력해야 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은 연월일 형식에 맞춰 8자리로 입력합니다. 시작일은 조사기준일 이전, 종료일은 조사기준일 이후 일자로 입력합니다. 교류정보에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정보를 입력한 내용으로 교육과정 공동운영현황 기초집계 장표를 집계합니다. 유치된 교육과정 공동운영생은 외국 학생 과정구분이 교육과정 공동운영생인 외국 학생을, 파견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생은 자대학 학생이 교육과정 공동운영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집계합니다. 학적 상태에 따라 재학생과 졸업생을 구분하고 성별로 집계합니다. 재학생의 집계 기준일은 2022년 4월 1일 당시이고 졸업생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대학 간의 교육과정 공동운영현황은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계하지 않으며 국적이 대한민국인데 외국 학교에서 교육과정 공동운영생으로서 유치된 학생도 포함하여 집계합니다. 다음은 교류정보 중 해외연수 관련 항목입니다. 해외연수 정보의 경우 전문대학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고 다른 학제는 선택 입력 항목입니다. 입력 대상은 2021년 2학기에 발생한 해외 연수 중에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 한해 입력합니다. 학생 개인이 순수 자비로만 해외 연수를 간 실적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연수 재원 항목은 해외 연수의 자금을 어디서 지원받았는지를 파악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산업체, 장학재단, 종교단체, 공익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9번 기타로 입력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구성 비율이 높은 재원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지원 금액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주관 기관과는 상관없이 실제 지원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자비로 부담한 부분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연수를 하는데 총 500만 원이 들었고 그 중에서 자비로 400만 원이 들고 국고로 100만 원이 지원된 경우라면 재원 항목은 4번 자비로 입력하고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전문대학의 경우 재학생 해외 연수 현황이라는 기초집계 장표가 있습니다. 지침서에 12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 해외 연수 정보를 입력하면 여기에 집계가 됩니다. 학생의 소속 학과의 교육부 중개열을 기준으로 파견 국가별 인원수, 연수기간별 인원수, 재원별 인원수를 각각 표시합니다. 다음은 졸업정보입니다. 졸업 연월일 항목은 학적 상태가 졸업인 졸업생은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입학연월일과 재입학연월일 이후에 일자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 상황 항목은 모든 졸업생이 입력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취업통계조사에서 해당 사항은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통계조사 비대상 학제인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만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또 취업통계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학위과정의 외국인 졸업생은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조사기준일인 2022년 4월 1일 당시의 졸업 후 상황을 코드에서 선택하여 입력하되 취업과 진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업자로 입력합니다. 이번 조사부터 학위과정 외국인 졸업생의 졸업 후 상황 입력 시 기존 코드 외에 39 취업 불가능자와 50 재외인정자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 상황 입력 시 졸업생의 졸업 후 상황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전공 여부 항목은 학사학위가 추가로 수여되는 과정인 복수 전공, 연계 전공, 학생 설계 전공 등을 이수한 경우에 예로 입력합니다. 단일 전공이거나 별도 학위가 수여되지 않는 부전공 등의 경우는 반드시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졸업 현황 기초 집계는 2022년 전기에 졸업한 학위과정생을 집계하는 장표입니다. 학적 상태가 졸업이면서 졸업 연월일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포함되어야 졸업자이고, 졸업자를 정원 내외와 입학 전형과 성별로 구분하여 학과별로 나눠서 집계합니다. 전년도 대비 졸업생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명 이상이고 증감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상인 경우에 내용 검증에서 검출되고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졸업 현황 중에서 졸업 후 상황 기초 집계는 취업 통계 비대상 학교에만 있는 장표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졸업자 수 장표에서 집계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학생 원자료 졸업 현황의 졸업 후 상황별로 구분하여 성별로 집계합니다. 또한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 컬럼은 졸업한 학위과정생 중에서 국가기술 자격 여부가 예인 사람의 수를 표기합니다. 외국인 학위과정생은 졸업 후 상황 코드와 상관없이 외국인 학생으로 집계하며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제외 인정자로 입력하더라도 기타 컬럼에 표기합니다. 다음은 자격정보입니다. 교직과정 이수 여부 항목은 비사범계 대학이거나 비사범계 학과의 졸업생이 얼마나 교직과정을 이수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비사범계 대학이나 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소정의 교직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예로 입력합니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또는 대학의 사범계 학과의 졸업생의 경우는 무조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교원 자격증명 항목은 2022년 정기 졸업생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자격증 이름을 입력합니다.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에 한해 교원 자격증 코드를 참고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국가기술 자격 여부는 전공과 관련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예로 입력합니다. 하지만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처럼 모든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은 취득하였더라도 아니오로 입력하지만 학과에서 해당 자격증 취득을 의무로 하여 교과목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로 입력 가능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목록은 시스템 자료실에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학생 정보는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입력이 불가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대학 소속, 교육과정 공동운영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학생 과정 구분 항목은 학위 과정생인지, 교육과정 공동운영생인지, 어학 연수생인지, 교환 연수생인지, 방문 연수생인지, 기타 연수생인지에 따라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에 3-1 학생 조사 대상 및 기준일 동영상에 학생 조사 대상 구분하기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지침서는 58페이지 조사 대상 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학연수과정 이수 여부는 본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만 예로 입력합니다. 타 대학에서 이수했거나 이수한 적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를 입력합니다. 교육기간은 본 대학에서의 교육기간을 코드로 입력합니다.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반올림하여 입력하고 1년 이하 코드는 어학연수생이거나 1년 이하의 정규교육과정 이수시에 입력합니다. 기숙사 수용 여부는 본 대학의 외국 유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예로 입력합니다. 학교법인 또는 학교 명의로 계약하여 기숙사로 운영 중인 외부 기숙시설도 기숙사로 간주합니다. 토픽 급수와 영어 트랙 전형 여부 항목은 둘 중에서 하나만 있는 것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토픽 급수가 있다면 영어 트랙 전형 여부는 아니오여야 하고, 영어 트랙 전형 여부가 예이면 토픽 급수는 공란으로 두어야 합니다. 만약 토픽 급수도 있으면서 영어 트랙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라면 영어 트랙 전형 여부를 우선적으로 예로 입력하고 토픽 급수는 공란으로 둡니다. 영어 시험 종류와 영어 시험 점수 항목은 영어 트랙 전형 여부를 예로 하였으면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영어 시험 종류에서 6번 코드, 영어권 외국인 유학생이란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으로서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서류로 영어 능력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영어 시험 점수 항목은 영어 트랙 전형 여부가 예인 사람은 모두 입력해야 하고, 만약 영어 시험 종류를 6번 영어권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력했다면 공란으로 두어야 합니다. 장학금 수혜액 항목은 외국인 유학생이 2021년 10월 2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교내외 구분 없이 수혜받은 총 장학금액을 입력합니다. 단 회계 명목이 장학금이어야 하고 기숙사비 및 식비를 지원해준 금액은 제외합니다. 만약 장학금 수혜 내역이 없는 학생은 공란으로 제출하고 0으로 입력하면 제출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외국학생 유치 현황 기초집계는 크게 학생 현황, 언어 능력 및 기숙사 수용 여부, 재적생 현황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학생 현황은 외국인 재적생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 학생 과정 구분에 따라 국적과 성별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교육과정 공동운영생에는 국적이 대한민국인 교육과정 공동운영생도 포함하여 집계합니다. 전회차와 비교하여 외국인 유학생 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명 이상이고 증감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상인 경우에 내용 검증이 검출되니 외국인 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사유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국가별 외국 학생 유치 현황의 두 번째 부분인 언어 능력과 기숙사 수용 여부입니다. 언어 능력은 재적 중인 외국인 학위과정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기준일 당시 소속 학과의 교육부 5대 계열이 예체능이면 토픽 급수가 3급 이상, 예체능이 아니면 4급 이상 학생 수를 집계합니다. 영어 트랙 토플 530점 수준 이상 학생 수는 영어 시험 종류에 입력한 영어 시험을 토플 PBT 점수로 환산하여 530점 이상인 학생을 집계합니다. 영어 시험 종류를 영어권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력한 학생은 영어권 외국인 유학생 수 컬럼에 집계됩니다. 기숙사 수용 여부는 외국인 학위과정생뿐 아니라 재적생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기숙사 수용 여부를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외국 학생 유치 현황의 재적생 현황은 재적 사유별 재적자 수 기초 집계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 탭을 선택하여 집계외 차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 집계 탭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중도 탈락한 외국 국적의 학생을 집계합니다. 2021년 9월 정보는 2021년 하반기 조사에서 끌어오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정보는 이번 상반기 조사에서 끌어옵니다. 재적한 외국 학생을 외국 학생 과정 구분별로 구분하여 국적과 성별로 집계합니다. 바로 전 조사에서 외국인 재적 학생이 없던 국가에서 이번 조사 외국인 재적생이 발생된 경우 내용 검증이 검출되니 확인 후 사유를 입력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회차와 비교하여 외국인 재적 학생 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명 이상이고 증감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상인 경우도 내용 검증이 검출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학과별로 외국 학생을 집계한 장표입니다. 국가별로 학생 현황을 집계한 바로 전 장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재적생을 대상으로 외국 학생 과정 구분에 따라 국적과 성별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학과는 재적 정보에 조사 기준일 당시 소속 학과 코드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합니다. 학생 기초 집계의 마지막인 학생 현황 총괄 장표입니다. 이 장표는 학생 원자료의 첫 번째 장표로 제목대로 학생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먼저 학위과정생을 학적 상태로 구분하여 재학생, 휴학생, 유예생으로 집계합니다. 재적 학생은 재학생, 휴학생, 유예생을 합한 수입니다. 입학생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입학했거나 별도 편입학한 학생 중에서 등록금 미납자는 제외하고 집계합니다. 중도 탈락생은 학적 변동 유형이 재적인 사람을 2021년 하반기 조사에서 2021년 9월 재적자 수를 끌어오고 이번 조사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 재적자 수를 끌어와서 합하여 표시합니다.
졸업생은 2022년 전기에 졸업한 학위과정생 전체를 집계하고 외국인 학생은 학위과정생과 학위과정생이 아닌 외국인 학생을 학적 상태에 관계없이 표시합니다. 이로써 학생 원자료 항목별 상세 지침과 기초집계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 입력장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